자, 수업 시간에 못했던 거 잠깐 답 한번 맞춰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도 혹시 이해를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최대 최소값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머릿속에서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2차 함수 문제인가? 산술기하 평균 문제인가를 먼저 떠올려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2 때 미분이라는 도구를 또 배운다면 역시 미분을 이용해서 또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를 또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대 최소 문제 나오면은 산술기하 평균, 2차 함수, 미분 요 세 가지가 기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니까 2차 함수 문제는 아니네. 그러면 거의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산술기하 평균이란 거는 다 알다시피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양수일 때 A 플러스 B의 절반은 루트 AB가 성립한다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고, 자, 때에 따라서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위의 식과 아래 식 둘 다 맞는 식인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냐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최대 최소 문제랑 무슨 관계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죠. 자,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일단 A와 B가 어찌됐든 어떤 형태든 양수이기만 하면 되는데, 양수인데 우연히 A와 B를 곱해서 이게 우연히 상수가 돼버린 거야. 예를 들면 얘가 1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은 A와 B가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불어 A와 B가 같을 때에는 등호를 만족하니까 1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죠. 즉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값은 1을 가질 수도 있으면서 1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요. 그 말은 2분의 A 플러스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그렇죠.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냐면요, A와 B를 곱해서 상수가 됐을 때, 딱 우변을 상수로 만들 수 있을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항상 A와 B가 양수여야 된다는 걸 체크하세요. 자, 1번 풀어볼게요. 자, 얘와 얘 딱 보니까 X가 하나는 뭐 분자 쪽에 있고 하나는 분모 쪽에 있네. 곱하면 뭔가 없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 꼴이 달라서 곱하면 X가 없어지지 않아요. 일단 그죠? 그리고 더불어 얘를 A, 얘를 B라고 놓기에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A가 양수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죠?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죠. 자, 따라서 어떤 짓을 하냐면, 자, 요렇게 하세요. 그러면 2와 마이너스 1을 더했다 빼면 어쨌든 요식과 요식은 같은 식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요 놈을 A, 요 놈을 B라고 한다면 A와 B는 둘 다 양수를 만족하죠. 왜냐면 X 플러스 2가 양수니까. 그죠? 그래서 A와 B가 양수예요. 그럼 A 플러스 B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요 놈 쓸게요. 요 놈. 2를 곱해진 형태. 2루트 AB가 항상 성립해요. 근데 여기서 2루트 AB 곱해보세요. 자, 요거 사라지죠? 그러면 루트 16이 나와서 4, 2, 8이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A 플러스 B라는 값은 항상 8보다 크거나 같은데요. 이 8은 언제 가질 수 있냐면 A와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요. A와 B가 같을 때 A 플러스 B가 8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이 구하고자 하는 식이 뭐냐면, 자,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2분의 16. 요 놈 자체가 지금 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요 마이너스 2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주시면 요 놈 없어져서 결국에는 x 플러스 2분의 16 이라는 원래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는 항상 6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6이 되고요. 자, 그럼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언제 성립하냐면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죠. 자, A가 뭐였냐면 x 플러스 2였고요. B가 뭐였냐면 x 플러스 2분의 16이었어요. 자, 이 둘이 같을 때 이거 풀면 양변에 x 플러스 2를 곱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6. 자, x 플러스 2는 양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2는 마이너스 4는 될 수 없죠. 4가 될 수 있고요. 따라서 x는 2가 되겠습니다. 즉
x가 2일 때 요 a 값과 b 값이 같아지고요. 그 같아져 있는 요 값 자체가 산술기하 부등식에 의해서 8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8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2고요. b는 6이라서 곱하면 답은 12가 되겠죠. 자,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2를 대입해 보세요. 2 더하기 4분의 16은 6이죠. 요 값이 최소값이 되고요. 2가 아닌 다른 값을 대입해 보세요. 백날 대입해도 6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요 정도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2번 볼게요. 자,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치읓 총을 쐈죠. P가 Q를 총을 쐈어요. 이게 참이죠. 그 말은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P가 Q에 포함이 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런데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뭐냐면요. 자, 요거 근구에 보면 마이너스 1과 4가 근인가요? 그쵸? 있나요? 1. 그쵸, 예. 그리고 Q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은 그런 X들의 모임이네요. 이렇게. 자, 그럼 P가 Q에 포함이 되려면 자, 어쨌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K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 안에 마이너스 1과 4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일단 큰 건 당연한데 같아도 될까요? K가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같아버리면 자, 이게 마이너스 2x 4가 되니까 4는 포함하지 않아서 P에 있는 4를 포함할 수가 없죠? 같으면 안 돼요. 그죠? K는 4보다 큰 수가 되어야 되는데 정수하고 했으니까 4보다 큰 수 중에 최소값 5가 되겠죠. 그래서 K는 5가 답이 되고요. 자, 3번. 자, 도조건 P, Q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P를 흘리죠. 자, Q가 쌓여야 되네, 이렇게. 자, 그러면 Q이면 P다가 참인 명제이고요. 그 말은 Q라는 진리집합이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 자, 이게 보니까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이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같지 않다. 에라이. 그래서 나는 여집합을 생각해봤어. 여집합. 자, 요놈 Q가 P에 포함이 된다는 거는 결국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을 포함한다는 뜻이죠. 이게 반대로 되죠. 근데 P의 여집합은 뭐냐면 이걸 부정하면 X는 2거든요. 이거 2밖에 없어. 이거 2. 그 다음에 Q의 여집합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놈의 해가 될 거예요. 자, X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8은 0의 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려면 2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아, 2가 이 방정식의 근이 돼야 되네. 그죠? 따라서 2를 대입하세요. 4 더하기 2A 더하기 8은 0이다. 따라서 2A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6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요. 자, 4번.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총을 맞았네요. P가 흘리죠. 자, 요거고요.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총을 쐈죠.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성립하네요. 그러면 진리집합이 이런 식으로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자, 됐죠?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P는 마이너스 1부터 5 또는 7보다 크다니까 이렇게 P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P는 일단 R을 포함해야 돼요. R이 뭐냐면 A보다 크단데 A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요런 데 있으면 안 되겠죠. A가 요쯤에 있어야겠죠. A가 여기 있어야지만 이 Q가 B죠. B. 미안해요. B. R을 포함하는 거니까 B가 요쯤에 있어야지 요 R을 P가 포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랑 7의 관계. 일단 B는 7보다 커야겠다. 7이 돼도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죠. 7이 돼도 되나요? 돼요. 왜냐면 요 P라는 집합도 7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B가 7이 돼도 역시 P는 R을 포함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범위는 7 이상이다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는 Q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Q는 X가 A보다 크다예요.
자, 어떤 A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P를 전체를 다 포함해야 되니까 아, A가 이쯤에 있어야겠네. 이렇게 돼야겠다. 그지? 그래서 여기가 Q에 해당되는 부분이 돼야 돼요.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일단 작아야 돼. 일단 작아야지 포함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나요? 마이너스 1이 돼도 되죠. 얘도 포함하지 않고 얘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Q는 P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A는 마이너스 1 이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B-A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 최소값 산술기하 평균이라면서요. 산술기하 평균도 있고 2차 방정식도 2차 함수도 있고 미분이라는 도구를 써도 되고 때에 따라선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는 얘가 제일 작고 얘가 제일 크다는 거죠. 그럼 B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예요? 7이죠. A가 제일 클 때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8.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나오면 한 번쯤은 그 산술기하를 떠올려 주시면 좋고요. 도형 문제일 때는 최대 최소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끔 그냥 도형의 직관, 도형의 모형에 따라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자, 그 1단계 문제 4개 끝났고요. 자, 교과서 자, 요 문제 있죠? 14번. 자, 요 문제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보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면 요 부등식과 지금 요 부등식이 두 개가 지금 짬뽕이 되어 있어요. 요 놈 따로 부등식을 따로따로 산술기하를 써버린 거야. 왜 썼냐면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니까 요 놈도 0보다 크고 요 놈도 0보다 크고 요 놈도 0보다 크고 요 놈도 0보다 크니까 각각 산술기하를 써준 거죠. 그쵸? 그런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냐면 2x와 3y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고 얘가 얘보다 클 때는 요게 등호가 성립할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이기 위해서는 y가 성립하는 그 순서상이 있을 거고 이게 성립하기 위한 xy 순서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2y는 3x고 그러면 3x-2y는 0이고 요 놈 풀면 2x-3y는 0이에요. 요 두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xy 구해보면 없어요. 즉 요 부등식 따로따로 만족은 할 수 있지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그 xy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즉 얘와 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얘와 얘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물론 그 식은 맞을 수 있지만 얘가 24죠? 그죠? 약분돼가지고 계산하면 24인데 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없다는 거야. 이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얘가 그래 24보다 클 수는 있어. 근데 24가 되는지는 모른다는 거고 심지어 될 수도 없어 사실. 왜냐면 이 등호와 이 등호를 만족하는 xy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죽었다 깨어나도 24를 가질 수가 없어요. 24보다 큰 건 맞아. 근데 24가 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최소가 뭔진 몰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써버리면 각각의 xy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때는 그냥 전개해가지고 구하던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요 정도 하면 되고요. 산술기하 평균이나 명제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요 프린트에 있는 수준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프린트에 있는 정도나 교과서에 있는 정도 할 수 있으면 네, 시험 볼 때 큰 지장 없으니까 꼭 너무 어려운 문제 막 풀다가 지치지 말고 좀 기본이 좀 잘 안 돼 있는 사람은 교과서 문제랑 프린트 문제랑 주말과제 문제 이런 거 네, 또 내줄 거니까 그거 꼭 풀어보시길 바래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